이수기 선생님 인공지능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뭐가 생각나세요? 그때 2016년이었나요? 그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바둑으로 이겼었죠. 그렇죠. 예. 네. 기억에 남는 말이 이세돌 구단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인간이 인공지능에 진 게 아니고 이세돌 내가 인공지능에 진 것이다. 이런 유명한 그런 말을 남기기도 그렇죠. 했는데요. 오늘은요. 인공지능이 과연 의학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거를 얘기를 해볼 거예요. 최근 제일 유행하고 있는 챗 GPT. 그렇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챗 GPT가 요즘에 인터넷에서 난리고요. 전 세계에서 난립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저도 한번 좀 찾아봤거든요. 보통은 이제 인공지능 하면 뭔가 이제 정보를 계속 입력을 해야 되고 또는 어떤 이미지를 보고 그 이미지를 학습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챗 GPT는요 자연어 처리를 계속해서 학습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텍스트로 된 아주 수많은 데이터들을 학습을 해서 우리가 이제 채팅하듯이 뭔가 질문을 하면 그거를 텍스트로서 네. 답변을 하는 그런 자연어 처리 기반의 인공지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좀 재미삼아서 이제 내과 전문의 시험을 봤을 때 과연 인공지능이 얼마나 잘 맞을까 궁금해서 한번 제가 이런 걸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유튜브에 닥터 인베스트라고 하는 이런 유튜버 분이 내과 전문의 시험을 영어로 번역해서 챗GPT한테 풀게 해봤어요. 그래서 비교를 딱 이제 대적을 했는데 과연 내과 전문의 시험을 통과했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저보다는 잘 볼 수도? 이런 문제를 냈다고 해요. 네. 예를 들자면 진단명을 맞춰봐라 라는 건데 이걸 이제 영어로 바꿔서 문제를 냈겠죠? 그랬더니 이 인공지능이 사실은 정답을 맞췄다는 거예요. 이게 프라이머리 플리딥시아라고 해서 이제 그 조현병 환자들이 물을 굉장히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런 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맞춘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문제를 테스트를 해봤더니 인공지능이 52점을 맞았어요. 소화기학 53점, 뭐 순환기 46점, 뭐 호흡기 52점, 혈액종양학 52점 쭉 해서 제일 높은 점수는 이제 알레르기학 같은 경우 75점인데 평균이 52점인데요. 내과 전문의가 되려면 평균 60점을 넘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안타까운 건지 아니면 저희한테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내과 전문의가 되는 건 쉽지는 않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하이라이트 챗 GPT에게 과연 암 치료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제대로 답하는지 한번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0세 여자 환자가 체중 감소 10%가 있고 오른쪽 유방에 종괴가 만져지면 무슨 검사를 해야 될까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답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금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진 않죠. 이게 한글로 물어보면 조금 속도가 느리고요. 이걸 영어로 번역해서 물어보면 굉장히 빨라요. 네. 이게 왜냐하면 영어로 된 텍스트 지문이 굉장히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학습을 영어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번은 유방 초음파를 해야 된다. 유방 초음파는 뭐 이러이러한 검사가 되겠고 유방 촬영 검사, 이건 맘모그라피가 되겠죠. 유방 조직 검사까지 해야 된대요. 굉장히 정확하게 지금 순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웠습니다. 저도.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위 검사를 통해 유방암이 의심되면 전문가의 판단하에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꽤 정확하게 답변을 했죠. 두 번째는 유방암으로 조직 검사상에서 진단이 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될까라는 걸 또 물어봤습니다. 무슨 검사를 추가로 해야 됩니까? 라고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꼭 질문을 한번 반복을 해줘요. 네, 내가 유방암 조직 검사로 진단되었는데 무슨 검사를 해야 되냐?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유방 조직 검사 결과 유방암으로 진단되었다면 이렇게 꼭 반복을 해주고요. 네. 암의 종류와 스테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유방 촬영, 뭐 이거는 아까 이제 처음에 했었던 검사긴 하지만 기본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유방 초음파 했고 뼈 스캔, CT 또는 PET-CT, 뭐 꽤 정확하죠. 네. 이런 검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스테이지, 병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검사를 해야 된다라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더 원했던 답은 유방암 그 A형 있잖아요, 타입. 이런 검사를 하는 거를 얘기를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런 검사를 할까요?
여기는 그런 건 나오진 않았어요. 혈액 검사 나와 있고 유전자 검사 나와 있는데 그래서 유전자 검사에 그런 A형까지 포함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빠져 있다. 굉장히 필수적인 검사인데 이런 거는 빠져 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진짜 치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네, 이걸 과연 답변을 할까요? 이거는 솔직히 전공의 선생님들도 잘 모를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죠. 허투 양성 호르몬 음성 3기 유방암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를 물어봤어요. 허투 양성이니까 표적 치료제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종양 크기, 림프절 침범 여부, 환자의 건강 상태, 연령, 종양의 생물학적 특성을 고려해서 치료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허투 단백질을 과발현되어 있어서 허투를 억제하는 치료가 억제제와 함께 수술, 방사선 치료, 화학요법이 필요하다. 허투 억제제는 이제 허투 억제제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3기면 그렇죠. 선행항암을 먼저 한다 저도 이런 선행항암 치료라는 얘기가 나올까 싶었는데 그런 얘기는 안 나오는 것 같죠. 일반적인 얘기만 나옵니다. 그런데 틀린 건 없이 허투 표적 치료제가 필요하고 수술이 필요하고 방사선 치료가 필요하다, 항암 치료 필요하다 이런 네네. 맞는 얘기들이긴 하지만 아주 크리티컬한 그런 얘기들은 나오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이암이 완치가 되나요? 저한테 물어봐도 제가 선뜻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요. 의사들한테 물어봐도 답변을 잘 못하는 건데 과연 챗GPT는 어떻게 대답을 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이암이 완치가 되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전이암은 원바람이 다른 장기나 조직으로 전이하여 발생한 암으로 이미 원바람이 다른 부위로 전이된 상태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따라서 전이암을 완치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이를 완치시키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이암을 완치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암의 종류, 전이된 부위, 암의 진행 정도, 치료를 받은 시기와 방법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치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이암의 치료는 항암제, 방사선, 효과적 치료, 면역항암제 치료 등 다양한 치료 방법을 포괄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이러한 치료 방법은 종종 종양 크기를 줄이고 전이를 제어하여 증상 완화와 생존기간 연장 등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전이암 환자가 완치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치료 결과는 환자의 상태와 암의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전이암을 진단받은 환자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치료를 방법을 찾고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어때요? 훌륭하지 않아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오히려 조금 더 뭐랄까요? 환자들의 어떤 그런 궁금함을 그렇죠. 좀 더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사실은. 이제 의학적인 걸 좀 떠나서 한번 제가 정말로 챗GPT가 답변을 잘하는지 저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네, 분당차병원 문용화 교수는 누구인가? 과연 답변을 할까요? 두구두구. 문용화 교수는 한국의 대표적인 유방암 전문의 중 한 분으로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분당차병원 유방암 센터의 선임 교수입니다. 유방암의 진단, 치료, 재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많은 환자들이 그녀의 결정적으로 여자라고 여기서 했네요. 또한 문 교수는 국내에서 유방암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 맞는 말이긴 한데. 이게 제가 좀 놀라운 게 질문을 할 때마다 조금씩 다른 게요. 제가 어제 질문을 할 때는 문용화 교수는 분당차병의 소화기내과 교수라고 얘기했고요. 그저께 물어볼 때는 신경외과 교수라고 얘기했고요. 오늘은 조금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방송 퇴질. 알고리즘이 오늘만 딱 정답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반은 맞았고 반은 틀렸습니다.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잘 대답하네요. 그렇죠. 네네. 앞으로 이러한 챗 GPT와 같은 이런 딥러닝 모델이 어떻게 사용될지 좀 기대가 됩니다. 교수님. 저도 말씀 많은 사실은 고민,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의사가 과연 앞으로 챗 GPT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을 직업인가라는 이제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아주 전문적인 영역에서 일을 하는 전문의들이 의료 현장에서 정말로 깊은 고민을 하면서 경험을 하면서 쌓아나가는 그런 노하우들은 챗GPT가 아마
대체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고, 이제 이를 통해서 역시 이제 종양내과 전문의는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이 챗GPT가 과연 암을 치료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시간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